금요일 저녁 부대 간부들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주도한 이 자리에는 이현지를 포함한 여러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어. 오늘은 편하게 마시자. 이대위, 여기 앉아. 박성민은 이현지를 자신 옆에 앉혔어요. 이현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박성민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대위, 술 좀 더 마셔. 뭘 그렇게 조금만 마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아니야, 이 정도는 마셔야지. 내가 책임질게. 박성민은 강제로 이현지의 잔에 술을 따랐어요. 어깨에 팔을 두르려고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도 분위기에 편승했습니다. 맞아요, 이 대위님. 중령님이 따라주시는데 1년에 몇 번 없는 회식인데 조금 더 드세요. 중령님, 손 좀. 이현지가 손을 빼려고 하자 박성민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뭘 그래? 그냥 잠깐인데. 다른 간부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담조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대위가 정말 성실하긴 해요. 그러게. 요즘 보기 드문 인재야. 술이 더 돌면서 이현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중령님, 잠깐 화장실 좀. 아, 그래. 갔다 와.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이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박성민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 잠깐. 네, 중령님?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 안에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현지야,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해. 오늘까지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중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나도 알아. 내가 상급자고 너는 부하라는 거.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 마음이 어디 계급으로 되는 건가? 박성민은 한 걸음 더 이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현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서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 눈빛으로 알 수 있어. 박성민은 이현지의 말을 무시하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중령님,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이 들어. 박성민은 이현지의 입술에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이현지는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피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싫다고 했잖아요. 이현지는 박성민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강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지야,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격식을 차려? 이건 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싫어서 그래. 대답해봐. 내가 그렇게 싫어? 박성민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이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싫다고 대답하면 어떤 보복이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현지야, 나는 진심이야. 너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박성민은 다시 이현지에게 키스를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고개를 손으로 고정시켜서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안 돼요. 이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박성민은 순간 당황하며 이현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 대위,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자.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현지는 화장실에서 진정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고 방금 전 박성민과의 대화가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해. 왜 이렇게 피해? 나쁜 사람도 아니고. 현지야,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박성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현지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박성민은 이현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대위, 아까 우리 이야기 기억하지? 나는 진심이었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중령님, 저는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이현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박성민은 중령이었고 부대의 실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이현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금요일 회식에서 일어난 일을 주말 내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현지 대위 출근 신고드립니다. 수고해. 주말 잘 보냈나? 당직 사관이었던 정민호 소령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소령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이현지와 같은 작전과 소속이었습니다. 평소 공정하고 원칙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소령님, 혹시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상담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상담? 무슨 일인데? 정소령은 이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각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오후에 시간 내서 만나자. 심각한 일인가?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이현지는 정민호 소령과 부대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령님, 이 녹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소령은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박성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해. 왜 이렇게 피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너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3분간의 녹음이 끝나자 정소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현지 대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야. 상대가 중령이니까. 정소령은 한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박성민은 부대의 실권자였고 함부로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이현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령님, 저는 이 일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를 성고충 상담관에게? 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습니다. 정소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증거도 확실히 준비하고. 이 녹음 파일로 충분할까요? 일단은 그렇지. 하지만 다른 증인이나 추가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어. 그날 저녁 이현지는 박지은 중위를 만났어요. 지은 중위님,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았습니다. 뭔데? 심각해 보이네. 둘은 부대 밖에 조용한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중위님, 혹시 박성민 중령님께 이상한 접근을 받으신 적 있나요? 박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사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도? 박지은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현지야, 너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중위님도요?
응, 몇 달 전에.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박지은은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쯤이었어. 중령님이 늦은 시간에 업무 정리를 핑계로 나를 불렀어. 그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 우리 둘만 있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 이야기였어.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힘들지 않냐, 외롭지 않냐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해준다면서 껴안으려고 했어. 나는 깜짝 놀라서 피했지만 중령님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하더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는 조심스럽게 피했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 하지만 가끔씩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치거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중령님은 평소에 모범적인 사람으로 통하잖아. 게다가 증거도 없고. 박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현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성민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은 중이님, 저와 함께 신고하시겠어요? 신고를? 네, 저는 이미 정민호 소령님과 상담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이현진은 녹음 파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지은은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함께 할게. 며칠 후 김민경 소위도 합류했어요. 그녀는 박지은을 통해 이현지와 박지은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현지 대위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김민경은 올해 초에 부임한 신참 장교였습니다. 아직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성민의 접근을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는 줄 알았어요. 신참이니까 챙겨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면서 신참이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김민경도 박성민에게 강제로 식사에 끌려갔고 그 자리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계속 제 손을 잡으려고 하시고 어깨에 팔을 두르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선배가 후배 챙겨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김민경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박성민의 범행 패턴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한 여성 장교나 경험이 적은 하급자들을 노렸고 처음에는 관심이나 배려인 것처럼 접근한 후 점차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가 모인 후 이현진은 부대의 성고충 상담관인 강미정 대위와 면담을 가졌어요. 이현지 대위,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상담관님, 제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강미정 대위는 즉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박성민 중령님에게입니다. 박 중령님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현진은 처음 박성민이 접근하기 시작한 때부터 금요일 회식 때까지의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건가요? 지난주 금요일 회식 때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녹음을 준비했었습니다. 강 대위는 녹음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박중령의 음성이 분명하고 성추행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현진은 박지은과 김민경의 사례를 설명했어요.
그분들도 함께 신고할 의향이 있나요? 네, 이미 의논했습니다. 다음 날 3명의 피해자가 모두 성꽃 충상담실에 모였습니다. 강미정 대위는 각자의 진술을 받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모였습니다. 박성민 중령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정식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강 대위는 사건을 사단 법무실과 상급부대에 즉시 보고했어요. 동시에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기간 동안 여러분은 박 중령과 직접적인 업무 접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복이나 회유 시도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사건이 공식화되면서 부대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박성민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군사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박성민을 옹호했어요. 박중령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는데 요즘 여군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조금 친근하게 대한 걸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해? 김민경 소위는 일부 선배들로부터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소령을 비롯한 양심적인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적극 지지했어요. 이건 성추행이야. 계급을 이용한 권력형 범죄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직위 해제된 박성민은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해입니다. 그냥 부하를 격려하려던 것뿐이에요. 변명이 통하지 않자 박성민은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했어요. 현지야,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내가 사과할게. 하지만 이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예요. 박성민의 아내 소영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소영은 부대 성꽃 충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관님,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부인께서 증언을 하시겠다고요? 네. 제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소영은 5년간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카페에서의 집요한 접근, 성폭행, 강제 결혼, 그리고 결혼 후에 지속적인 성적 강요까지. 제가 겪은 일이 지금 피해자들이 겪는 일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군 수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회식 장소 CCTV에서 박성민이 이현지에게 성추행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일장에서 암시되었던 박성민의 금전 문제도 본격 조사되었어요. 중령님이 작년부터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갚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요. 회계부사관 김상철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중령님이 부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박성민의 계좌 조사 결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탕진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군 검찰은 성추행, 직권남용,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증거가 분명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몇 달 후 재판에서 박성민 측 변호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검사는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현지, 박진은, 김민경, 그리고 소영이 모두 증언했어요.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판부는 박성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박성민은 즉시 전역 처리되었어요. 판결 후 이현진은 기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군내 성폭력 근절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부대 내에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군들하고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모르겠네. 너무 조심스러워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회식 문화에서 강제로 술을 권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국방부는 몇 달 후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변화는 더뎠습니다. 성고충 상담관 확대 배치는 예산 문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이현진은 몇 달 후 성평등 담당관으로 임명되어 후배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박지은과 김민경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복무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어요. 소영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고 때로는 더뎠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이현진은 기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군내 성폭력 근절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부대 내에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과하게 처벌받은 거 아니야? 앞으로 여군들하고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현진은 사건 후에도 군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가끔은 그 사건의 당사자로만 기억되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왜 굳이 군대에 남아 있어? 다른 길도 있잖아. 가족들의 걱정 섞인 조언도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만두면 결국 제가 쫓겨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건 저가 아닌데. 박지은 중위는 타부대로 전속을 신청했어요. 김민경 소위는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영의 새로운 시작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박성민은 끝까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컸어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도 무서울 때가 많아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년간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죠.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뎠어요. 성고충 상담관 확대 배치는 예산 문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기술적 문제로 도입이 지연되었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네요. 강미정 성고충 상담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식 문화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보였습니다. 강제로 술을 권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 잡았어요. 오늘은 차로 왔으니까 안 마실게요. 아, 그래. 그럼 음료수 시킬까? 정민호 소령은 후배들과의 상담 시간을 늘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몇 달 후, 이현지는 성평등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후배 여성 장교들과의 정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부 후배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건 아닐까요? 이현지는 이런 반응을 보며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어요. 1년이 지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의 새로운 여성 장교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지들이 보여준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소영은 1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상담센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이연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불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부대 앞 벚꽃이 피는 걸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작은 변화 하나씩 만들어가자. 이연지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하루가. 박성민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좌절스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여서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언젠가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침묵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그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새로운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